1992년 기독교 자선단체인 월드비전의 요청으로 에티오피아의 아이들을 처음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다. 뼈만 남은 아이들의 얼굴이 그녀의 가슴에 묻혔고 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 땅을 2번, 3번 밟기 시작한 것이 이제 10년을 넘게 다니게 되었다.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땅에 희망의 꽃이 피어날 때까지 김혜자 권사의 진한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필요 분이세요. 아닙니다. 예,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냥 이쪽으로 앉으시지 뭐 또. 굳이 아이, 그걸 그러면 가십니까? 또잘 이렇게 예. 안 보이니까 이 마주봐야죠. 아이고. 원래 기립박수를 쳐야 돼, 사실은. 아이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쳤어야지 기립박수를. 아, 이게 기림이군요. 또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셨거든요. 네.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랬어요. 작가 선생님. 아이 무슨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1위예요. 1위. 예. 1위입니다. 그런 박수 한번 만큼. 해주세요. 진솔한 얘기가 그냥 그 안에 녹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책을 쓰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저런 나라에 다니면은 어느 예. 방송국에서든지 동행 취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은 또 신문이나 이렇게 월간지 같은 데서도 인터뷰하는데 항상 방송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신문도 지면이 정해져 네.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본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만난 아이들, 여자들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을 네.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마음처럼 이 아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이 심정을 그렇지. 똑같이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책을 쓰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재작년에 말에 전원일기가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1월부터 이게 저한테 책을 쓰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달까지 책을 써서 이제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잘 치세요? 아니 저 그런 거 뭐, 못해요. 안 돼. 그래가지고 네. 노트에다 연필로 썼어요. 연필로? 예, 그래서 사람은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쓰고 지우고 그러기를 몇 번씩 반복하고 제가 처음 써보는 글이라요. 쓰는 거는 일기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그때마다 동행했던 그 테이프 있잖아요. 네. 방송했으니까 예. 그거를 정말 수십 번씩 봤어요. 보고 일기장 계속해서 읽어보고 그런 나라에 갔다 올 때 비행기 안에서 너무너무 참을 수 없어서 그렇지. 메모해놨던 메모해놨던 수첩들 것들. 그런 거 보고 그리고서 이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물론 그 사람들이 제가 봤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예. 다 가슴속에 있어요. 그렇죠. 예. 가득하지만은 그걸 보니까 이렇게 누워 있다가 다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제게 예. 전부 그때 이랬죠, 저랬죠 하고 말 거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 글로 옮기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가 대단히 아주 존경스럽고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예리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때려보세요. 한 대 이렇게 탁 때려보세요 한번. 싫어요. 저 때려보세요.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꽃 아닙니까 우리의 꽃.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예? 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세요? 아니 맞잖아요. 제가 그렇죠? 날마다 즐거워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꽃으로도 예.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도 그렇지. 작은 아이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냥 굉장히 많은 제목이, 뜻을 그렇죠.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권사님 지금 40년 되셨나요?
연기하신 지? 거의 40년 연기하신 지? 가까이 돼요. 40년 가까이. 예. 40년 가까이. 근데 그 40년에 살아왔던 시간들과 예. 또 지금 이제 10수년 정도 쭉 다녀오셨 12년 정도. 12년 정도 12년. 다녀오신 이 시간들 이 시간이랑은 확연하게 다른 느낌이 어떻게 보면 그 책 안에 그 12년의 시간들이 그 그렇죠. 마음들이 다 녹아 있는 것 같거든요. 12년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그건 너무나도 아까 잠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예. 월드비전이라는 예. 비영리 기독교 예. 구호단체입니다. 거기서 그 월드비전은 애초에는 6.25 때 예. 우리나라 고아와 과부들을 돕기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받았던. 예, 바피오스라는 목사님이 미국에다가 여기 조그만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남자들은 다 죽고 고아들만 남아있다 여자하고 10불만 도와주면 이 사람들 한 달을 책임질 수 있다 하고 10불. 미국에 외친 게 이 월드비전의 시초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생겼던 그 운동이 이제 지금 104개국에 퍼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도움을 주는 월드비전도 있고 도움을 받는 월드비전이 있는 예. 나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월드비전에서 전화가 와서 그 해까지도 우리는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는 나라였어요. 아. 그랬다가 그 전화하신 그 해부터 이제 월드비전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하는 해였다고 합니다. 예. 92년이.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런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갈 때 유명한 배우나 가수가 그런 일에 같이 가면은 우선 매스컴이 주목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어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모금을 하는데 참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가난한 나라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예. 같이 갈 수 있지 같이 가겠냐고. 가자. 아.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하면 너무나도 정말 기가 막힌 원시림과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야생 그럴듯하잖아요. 동물, 예. 아름다운 꽃들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낭만적인 기분으로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라니까 뭐 우리나라 정도의 가난, 뭐 새끼 먹어야 되는데 정말 한 끼밖에 못 먹는 그 정도 그런 가난을 생각하면서 떠났다가 너무너무 놀라고 거기서는 가난이고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흘씩 5씩 굶고 있다가 그리고 또 굶고 있다가 구호식량이 오면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죽는 거였어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6.25 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참전을 했을 만큼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긴 코리안 빌리지가 있어요. 한국 군인들만이 모여서 사는 곳. 그래서 군인들은 이제 너무 나이가 잡수셨죠. 노병이 돼서 뭐 실명한 분도 있고 뭐 팔이 없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돈도 갖고 계시고요. 기념으로. 예, 그리고 우리나라 아리랑도 부를 줄 아세요.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정치가 부패하고 또 거기는 교회가 세습제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그런데다 또 가뭄까지 들고 그래서 최빈국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돕기로 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갔었는데 정말 아이들 죽은 것도 보고 또 많은 병 때문에 그 전염병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막 같은 데서 드러누워 있고 그 아빠 배 위에 정말 100살도 더 먹은 것 같은 아기가 그 아기 피부가요 너무 말라서 먹을 줄 못해서 쪼글쪼글한 아기가 엎드려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것도 봤고 뭐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짐승들 죽는 거야 너무나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말라버린 강바닥에 소떼들이 와서 죽어 있고 거기서 그 썩는 소 위에서 있는 파리들이 아기들 눈에 가서 붙고 그런 거 너무 보고 아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제가 사는 이 지구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산 게 예. 너무나도 죄인 같은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들어서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정말 신앙인으로서 너무나도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울고만 다녔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계속 예, 다니셨잖아요. 예비하시는 네. 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 우리 권사님께서 출연했던 드라마가 사랑이 뭐길래였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진짜 별 볼 일 없고 진짜 하나님 참사랑을 이렇게 나눠주러 그렇죠? 전파하러 다니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미리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뭐 가서 깜짝 정말 너무 아무 놀래고 생각 충격이었고. 없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 우리가 그냥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예. 정말 우연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따라갔던 곳인데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유명한 배우로 만드셨구나 그런 자각이 들기 네.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12년 전에 시작된 그 일이 지금 예. 여전히 계속 이제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데 네. 책에 보면은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 잘 못 사용하고 있는가 물질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인류가 화장품 소비에는 180억 달러를 쓰고요. 또 애완용 동물 사육에 170억 달러를 어허. 쓰고 도시 전체 아이들 예방 접종에는 1만 달러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간다. 이게 수치로 딱 하루에? 나오게 되면은 예, 하루에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 예. 총알바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초마다 한 아이가 굶어 죽는다는 야.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쓰면서 이걸 숫자로밖에 나열할 수 없었지만은 예.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 같이 다 살아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눈을 그럼요. 반짝이면서 네. 좋아하는 사람 보면 안기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인데 이게 숫자로밖에 나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숫자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네. 안에 있는 속 뜻은 예, 사실 생명이잖아요. 전부 그렇죠. 전부가 하나하나가 내 아이같이 귀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권사님께서도 그럼에도 이 일을 처음에는 놀랍고 충격이었었고 내가 어떻게 살았었나 이게 느껴지고 예. 그런데 그 다음 액션을 계속 하셨는데 그 그때 다음에는 어떤 가기 계기, 싫었어요. 있으셨을 것 그래서 같아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하나님 나 제발 이런 일로 아프리카에 다시 그렇지. 오지 말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놀래갖고 저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요. 몇 달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뭐 이거 굉장히 커다란 뭐 너무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 막 야단들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정말 가면의 생이라는 책이 다 생각날 정도로 예. 얼마나 이게 정말 위선적인가 내 행동이 지금 나는 거기 가서 너무 놀래고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그러면서 정말 고민만 하다가 돌아온 것인데 내가 너무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정말 숨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필름을 보시고 제가 놀란 것처럼 보는 분들도 다 놀라셨어요. 너무나도 그 비극의 현장을 보시고 그래서 많은 성금이 거쳤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의 빵이라는 저금통이 있어요. 예, 빵 예, 모양의 그렇죠. 저금통. 그 저금통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몇 달 있다가 소말리아 사태가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갔다 오니까 이제 AFK 뉴스 같은 거 가끔 예. 보게 되면 절비하게 있는 시체들 이런 거 보면서 무서워 막 그런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랬는데 또 소말리아 가자 그럴 때 저 시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괴로웠어요. 힘들고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구로공단에서 일한다는 재봉사로 일한다는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우리나라 수녀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서 81,000원을 많았는데 아프리카 그 필름을 보고 너무나도 놀랍고 가엾어서 거기에 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처녀가 나를 또 소말리아로 가라고 등을 떠미는구나 그런 그렇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갔어요. 예. 예. 8만 그게 그거는 물론 함께 제가 하는, 이제 그 예. 아이들 그 아이들 물론 그 처녀의 뜻을 따라서 돕고 그다음에 소말리아로 가서 또 그 참상을 보고 그렇게 다니면서부터 이제는 이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일이다. 자각이 들었어요. 네. 사명이다. 예, 예.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아이들이 너무나 가벼워서 책에 보면 너무 안아보니까. 가벼워서 아무리 오랜 시간 안고 있어도 팔이 아프지 않다.
그 정도로 참 그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김혜정 원사님께서 그 영상에 나레이션 해주는 필름이 있어요. 그걸 좀 보고 그래요. 우리 얘기 네.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곳은 루안다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내전으로 남편과 세 아이를 잃었다고 해요. 남은 5 아이와 아주머니는 이 불결하고 좁디 좁은 움막에서 함께 삽니다. 여기 이거 깔고 사나 보다. 질척한 맨 땅에서 덮을 담요도 없이 사는 아이들이 성할 리가 없지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성한 사람도 다 병나게 생겼어. 그 불결한 곳에서 아이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팔이 야윈 대로 야인 이 아이는 이마에 주사를 놓고 있어요. 이 아이는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는 못 보겠지요.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모아져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여기 우간다도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이런 전쟁은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조금만 사랑을 나눠주면 아이들의 얼굴에는 금세 웃음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집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이 작은 움막이 세 아이와 엄마가 사는 집입니다. 얘네들 먹이려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서 먹여 살려요 도대체? 참 대체가 안 쓴다 진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얘네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건 그거는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얘네들을 도와주세요. 뭐 박수를 뭐 보내야 되는 무슨 박수요? 드라마 세트장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예, 그런- 진짜 와닿는 맞아요. 예, 예. 저런 나라에 가서요. 네. 아이들 전쟁 중에는 못 들어가요. 구호단체가 그 유치원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이제 전쟁이 막 끝난 다음에 갈 때는 총을 든 군인이 저희 차에 같이 타요. 예. 그래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동안에 이제 먹을 거 약 뺏으려고 습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런 현장에 가면은 이제 여기가 피가 나서 이게 이렇게 붕대도 없죠. 무슨 희끄무리한 헝겊으로 이렇게 감은 아이들도 보고 그런데 이렇게 피가 배어 나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예. 군인들도 보고 탱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이게 드라마 세트라면 참 좋겠다. 그렇지. 그래갖고 내일이면 헐어버릴 수 있는. 예. 그리고 저 아이 머리에 배어 나온 저 피도 가짜 피고. 토마토 네. 케찹이면 왜 피 대신 토마토 예. 케찹 그렇지. 쓰잖아요. 우리 예. 드라마 할 때. 토마토 케찹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에쿠아무는 케냐에 있는 아이인데요. 예. 8살. 지금은 이제 아니 제가 장성했겠죠. 재작년에 아, 갔을 때니까 아빠는 죽고요. 엄마하고 동생하고 있는데 걔가요. 밥 먹었니? 그러니까 이틀 전에 먹었다고 그래요. 이틀 전에. 그래도 울지 않아요.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아주 친한 사람 보듯이 웃어요. 여기 보조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너무 예쁜 아이예요. 예. 그런데 걔가 밤에 잘 때 보니까요. 그런 데는 밤이 되면 정말 할 일이 없어요. 등도 없죠. 그러니까 별빛, 달빛에 의해서 그냥 희끄무리 사람 형체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잠이 안 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기는 칭얼거리는데 정말 엄마 젖이 바람 빠진 풍선 같아요. 나오지도 않고. 그걸 갖다 계속 비틀어대면서 아기는 울면서 그 칭얼거리죠. 애꾸아무는 그렇게 칭얼거려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벌써 아니까. 알았어요. 이미 그렇죠. 그 나이에. 예, 먹을 게 없다는 걸. 그러니까 자는데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여기 배 그렇지. 위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배고픔을 느끼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꼬부리고요. 완전히 이렇게 몸을 겹쳐 자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걸 보니까요. 정말 저희가요. 어떤 때 너무 급해서 하루 어떤 때 아침 점심 못 먹고 올 때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럼요. 저녁 예. 때쯤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그런 애들이 떠올라요. 걔네들은 애들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렇지.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런 얘기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2끼 안 먹었다고 이렇게 배가 고픈 내가 어떤 때는 참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배가 고픈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걔네들은 그것도 넘어 써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픈 부위를 없앨까?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꼬부리고 자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런 아이들이 항상 네. 또 이제 정말 희생양이 되는 게 먼저 아이들, 또 네. 여자들이잖아요. 네, 여자들. 그래요. 예. 이 책에도 보면 예. 여러 가지를 쭉 쓰셨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1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날이 14일밖에 없었다 그래요. 아, 그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14일 빼놓고는 100년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모르는 저 아프리카나 어디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의 제일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아무 힘없는 아무 죄 아이들. 없고. 예, 네. 그러니까 이라크 소녀가 그 13살 먹은 이라크 소녀가 미국의 반전 모임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예. 그게 타임지에 실렸던 건데 제가 이제 통역해달라 그래서 그 책에 실었어요. 그 소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총을 쏘거나 미사일을 쏠 때 사담 후세인이나 코수염 난 어른들을 생각하겠지만은 거기에 맞아 죽는 건 저 같은 아이입니다. 그렇지. 저 같은 아이와 저희 엄마같이 힘없는 여자들이에요. 그렇지. 당신들이 그런 총을 쏠 때 저를 떠올리십시오.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걔가 뭐라 그랬냐면 미사일 때문에 당신의 아이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이가 다리가 하나 떨어져서 저 나무 위에 걸리고 여기 살점이 떨어져서 저 바위에 붙고 그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연설을 한 게 있어요. 그렇듯이 전쟁의 희생자는 아무 전쟁의 동기도 부여하지 않은 어린 그렇지. 아이들과 여자들이에요. 그 인도 같은 데서는 네. 또 너무나 그 빚에 허덕이고 그러니까 예. 자식들을 오히려 부모가 엄마가 여기도 이제 있잖아요. 예. 사실 그 모성애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아이를 감쌀 수 있는 걸 모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느끼는 분명 엄마일진데 그 엄마가 자녀를 죽여놓고 자식을 죽여놓고 열흘 동안 울기만 했다. 울기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책들이 여기 있거든요. 인도의 그러니까 가난도 정말. 예.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는요. 그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는 여자의 지창금이 굉장히 문제가 예. 돼요. 예.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곳에서는 지창금이 적게 갖고 왔다고 예. 여자를 죽여요. 때려서. 그래도 그게 법에 저촉이 안 된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법이 그걸 큰 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구타하는 건 예사고. 그래서 이제 월드비전 같은 곳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한테 이제 살게 해줘요. 재봉 기술을 가르쳐주고 양계장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는데 인도 같은 어느 지방에서는 지참금이 문제가 돼서 첫 번째 애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지만은 두 번째부터는 딸을 낳으면 엄마가 독초를 먹여서 죽여요. 근데 사흘 동안 아기를 이제 젖도 안 물리고 그냥 놔뒀다가 사흘 된 아기, 굶은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저도 그 올려한다라는 독초가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그 독초를 꺾어봤는데 그 하얀 진이 흘러요. 그거를 이제 뜨거운 물에 섞어서 엄마가 아기 입을 벌리고 그거를 집어넣으면은 5분에서 10분 사이에 아기가 죽는답니다.
그리고 던더 지방에서는 아주 꼬두밥을 해서 아기 입속에 넣으면 아기가 여기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는 그렇게 자기 딸을 죽여놓고 열흘 동안 밥도 안 먹고 운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게 그 지방에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을회관 같은 데서 여자들을 모아놓고 딸을 3명까지 죽였다고 손드는 사람을 봤어요. 전 그걸 보면서 사람이 아니다. 짐승도 저렇지는 않다. 그리고 정말 증오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엄마들을 미워했던 게 제가 그때 아유 세상에 갓난아기를 껴안고 같이 죽을 노릇이지 어떻게 아기만 죽이고 저렇게 살아서 나는 3명 죽였다고 손을 들고 앉아있나 그렇게 생각했던 게 너무나도 제가 죄송하고 미안해서 저는 얼굴색이 까맣든 희든 노랗든 모성은 다 똑같다고 똑같죠. 생각합니다. 엄마 마음은 엄마만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엄마는 죽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먼저 난 아이들이 다른 자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죽이고도 살아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모르고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정말 돌아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미안해요 하고 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도 너무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기도 할 수 있는 엄마인데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 특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애가 아파서 죽어가도 눈에 붙은 파리만 날려줄 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운이 없어서 그것도 못 날리잖아요. 예, 아이들이. 예,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파리 날려주는 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는요. 9.11 테러 사건 때문에 알려진 나라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였고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된 나라였는데 저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는 또 춥기까지 해요. 4월 달에 갔는데도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아이들도 아프리카 애들 이상으로 굶주리고 못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한 톨도 내리지 않는 곳에서 돌산 뿐인 데서 나는 풀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금치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에서 나는 풀이 얼마나 독한 풀이겠어요. 그 풀을 먹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잎 주위가 어른이고 애고 전부 퍼렇게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춥기까지 하니까 옷이란 옷은 다 껴입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멀리서 보면 옷들이 굉장히 컬러풀해서 화려하게 보이는데 자세히 가서 보면은 더 이상 꼬맬 수 없을 만큼 다 헤어졌고 물론 맨발이에요. 신을 신었다 해도 우리나라 고무신 같은 거 이렇게 신었는데 그것도 다 꼬매갖고요. 맨발 벗은 아이들이 햇볕 앞에 추우니까 햇볕 쪼이려고 이렇게 서서 한쪽 발만 이렇게 놔요. 맨발로 2숫발을 다 하면 추우니까 포개고 있어요. 그랬다가 이쪽 발이 너무 시려면 또 이쪽 발 위에다 이렇게 포개고 있고. 그런데 그 나라는 폐쇄된 나라라 구호의 손길이 뻗치지 않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보면 그렇게 숨더라고요. 도망가고 무서워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가슴 아팠고요. 세계 도처에 정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또 이제 인도 같은 데도 그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우리 권사님께서 마담 킴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할 일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주춧돌이 되셔서 걸려서 나가야 될 일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3월달에 그 시에라리온이라는 서아프리카를 갔다 왔어요. 이제 글을 쓰면서 나간 거는 그 서아프리카 갔다 오느라고 잠깐 갔다 왔는데요.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인데 사자산이라는 리온이 이제 사자라는 뜻이고 시에라가 이제 산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나라는 10년 때 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볼 수 없으니까 너무 죽이고 그러니까는 유엔이 개입해서 전쟁을 맺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뭐 다 정말 거지예요. 그리고 굶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은 아까 우간다의 소년병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그 나라도 소년병이 그렇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소년들이라는 게 소년병이라는 게 10살서부터 15살 정도 애들을 데려다가 총을 주고 그다음에 무슨 약을 줬던데 그게 마약인 것 같아요. 약을 줘서 말하자면 서울에서 애들을 잡았다면은 한 부산 정도에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을 막 죽이게. 그래서 걔네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이 쥐나 뭐 닭으로 보여서 그렇게 죽였대요. 그렇지만 걔네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제정신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간다 같은 데서는 말하자면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정신병 치료를 해주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막 그 총 쏘는 신용등하고 네. 그러니까 애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정신 치료를 해줘야 돼요. 자꾸 그리고 숨으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걔네들이 했던 거를 이렇게 재현을 시켜요. 예, 예. 역할극이라 그치, 그러죠. 역할극, 예. 그래서 저런 나쁜 짓을 한 건 나뿐이 아니구나. 그렇지. 다른 아이들도 저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 6개월 동안 코스가 있어요. 그 정신치료해주는 코스가.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요. 6개월 후에는 교회를 그리고 자기 집을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예 그렇게 엄마 정상적인 돌아오는 아이로 거죠.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그런데 시에라리온에도 많은 그런 소년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사람들 손을 그렇게 자르고요, 팔을 자르고, 그러니까 전쟁 놀이를 한 거예요. 얘네들은 말하자면. 그래서 정말 그 책에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안 쓸 수가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전쟁 놀이를 한 게 이제 하나 예를 들면요, 임산부에 네. 속에 있는 아기가 남잔지 여잔지 그거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기를? 그래서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아기를 꺼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이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사람을 미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도 물론 월드비전의 친선 대사지만 저도 후원자예요. 후원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갔다 오면 이제 후원금을 냅니다. 물론. 그래서 시에라리온에서 제가 너무 놀랬기 때문에요. 그리고 레베카라는 소녀, 아이들은 여자들은 또 성의 도구로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반군한테 끌려가서 애를 낳아서 5살인 애가 또 정부군이 들어와서 또 몹쓸 짓을 해서 또 애를 낳아서 또 정부군의 애를 또 낳아서 5살짜리 반군의 딸과 정부군의 아들을 18살짜리가 젖을 먹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18살짜리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의 사연은 영화로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고도 그래도 살려고 애써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갔다 와서 후원금을 내면서 이게 시에라리온만을 위해서 써달라 이 돈은. 그래갖고 그 나라 시에라리온하고 우리나라 시에라리온하고 의논해서 거기서 제일 이제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굶고 있는 남편도 죽고 그런 가족을 선정을 해서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다음에 기술을 가르쳐 줘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남자애들한테는 그 목공일 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동안 교육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목공일 하는 것과 또 여자들한테는 재봉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마담 킴스 프로젝트라는 건 그곳의 월드비전 분들이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지 제가 무슨 그런 걸 했겠어요. 마담 킴스 프로젝트가 저는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을 하셔서 그러기를 저도 소망하지요. 그랬으면 참 그 12년 전에 우리 김혜정 원사님의 너무 이렇게 황홀한 꿈을 갖고 같은 아프리카에서 오던 그 비행기에서의 그 모습과 난 다시는 안 갈 거라고 했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무한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이 시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기를 주셨던 월드비전의 전재현 본부장님 제가 전화로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전시들이 좋은 일 많이 해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김혜정 원사님 통해서 저희가 지금 월드비전의 활동을 저희 이 시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김혜정 원사님 함께 하시면서 월드비전이 좀 더 많이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건 그렇죠.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예. 권사님께서요, 91년부터 이렇게 활동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렇게 굶는 아이들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 활동하셨는데요. 네. 네. 권사님의 이렇게 활동이 그동안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지면서 네. 권사님을 이렇게 초청하고자 하는 데가 많았어요. 네. 교회도 그렇죠. 있고 단체도 있고 대학에서도 초청하려고 그러고요. 그래 이제 그동안 이제 권사님 많이 나가셨고 다 본부장님, 네네. 이제 제 칭찬은 그만해 주세요. 이제 서로 칭찬하면서 일 커지면 더 좋죠. 그게 송구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다 나갈 수 없는 곳에는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권사님 그동안 활동하신 것을 이렇게 영상 비디오로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영상 비디오를 가지고 교회에 갖다서 이렇게 보고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하고 그래서 예. 이 사랑의 손길을 같이 이렇게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는데요. 많은 정말 사랑을 낳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감사드리고요. 아마 예. 그 더욱더 우리 네. 김혜자 권사님이 친선 대사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처음이에요. 네. 예. 시간상 저희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너무 짧다. 예. 저희 다음에 한번 모셔서 자세한 얘기 네, 전화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김혜자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 홍보대사로서 이제 일을 네, 하시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럼요. 도움이 되는데 그럼요. 또 놀랄 거는 또 우리 정렬이 권사님도 또 이제 같이 그 뭐 NGO가 돼서 뭐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약속했다는 저렇게요. 예. 아. 저 들었어요. 어허. 정예리 예. 권사께서 예. 이제 몽골 가세요. 몽골도 월드비전이 돕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 내서 많이 다니세요. 예. 사실 제가 온 거를 오늘 녹화 끝나고 오늘 가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예. 힘들겠어요. 예, 오늘 어허. 가는데 저는 그동안 이렇게 지경을 좀 좁혔고 이렇게 그 조그만 이제 소규모 단체들과 많이 다녔는데 오늘 김혜자 원사님의 그 월드비전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많이 알면서 저도 할 일이 참 무궁무진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또. 아니에요. 거기 여기 참 앉아있기 좀 쑥스럽네요. 아니 아닙니다. 이렇게 거기서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그럼요. 일을 많이 각자 하세요. 맡은 아마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근데 저는 예. 정혜리 씨한테 너무 놀라는 게 예. 권사라는 말이 이렇게 아이, 익숙지가 않아요. 그렇지. 정혜리 예. 씨한테 너무 놀라는 게 안수 권사님. 예. 굉장히 정말 유능한 예. 많은 자기의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요. 예. 어떻게 정혜리 씨는 예. 저 일만 저렇게 하고 있을까? 열심히. 예. 어쩌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켜 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정말 개성이 뚜렷하고 정말로 좋은 연기자였습니다. 예. 근데 저는 연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 해요. 근데 아주 가끔 하지. 아니 이제 올해부터 5월달부터 해요. 예 합니다. 예, 저도 예, 이제 예. 다니면서 같이 저 그렇죠. 김혜자 원사님의 뒤를 잇기면서 연기도 열심히 지금 하려고 그랬으면 예,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맞아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을 돕고 그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김혜자 권사님과 저하고 사회 보고 이제 나오실 것 같은데 출연자로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몽골 뭐 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 예. 근데 제가 야. 한 가지요. 항상 왜 이제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 뭐 이북 이런 데 방송하니까 왜 우리나라를 안 돕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모르셔서 그러는 말씀이에요. 월드비전에서도 한국을 돕는 하죠. 프로젝트가 예, 예.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한국 아이들하고 결연한 애들도 있고 또 사랑의 도시락이라고 해서 네. 도시락 못 먹는 아이들 네. 도시락 그런 것도 다 월드비전에 해주고 그러는데 다만 우리나라를 우리가 돕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그렇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도 못 사는데 왜 자꾸 그렇지. 외국만 돕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를 안 돕는다 쳐도 우리나라의 가난과 저 사람들의 가난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갖다가 살려야지 우리나라에는 뭐가 지금 이렇게 체계가 잘 안 잡혀서 그렇지 굶어 죽을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절대 예. 빈곤과 상대 빈곤의 그렇죠. 차이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그 직접 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러실 수 없는 분들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후원하실 수 있고 또 결연하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걸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뭐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그곳의 아이들은 100원이면 한 끼를 먹습니다. 100원. 예,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요. 그렇죠. 우리의 이 조그만 100원이 우리의 조그만 정성이 거기 가서는 정말 커다란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0원도 2,000원도 형편껏 음. 후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아이를 책임지시려면은 아. 한 달에 2만 원을 주시면요. 하나이. 예. 아. 밥을 2끼 정도는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병원에 다닐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2만 원이 대단히 큰 돈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돈일 수도 예.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을 혼자 하실 수 없으면 두 분이 하셔도 나눠서. 좋고 넷이서 하셔도 좋고 그렇지. 그것도 하실 수 없으면 기도해 주시면 아. 돼요. 네. 후원자가 많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은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기도라도 해주셔도 되고 예. 단돈 100원이라도 모았다가 주면은 그 아이들이 차라리 한 끼 빵에 밥을 넣어도 먹을 되고. 수 있어요. 아까 네. 그 여공의 네. 81,000원이 예. 다시 가시게 하셨거든요. 권사님의 마음을 예. 움직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정말 어떻게 예, 그렇게 맞아요. 그쵸. 예,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정말 그 처녀를 다시 제가 만날 수 있다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예. 그 처녀하고 연락할 저는 수 당장 없으니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꽃으로도 때리지 어. 말라. 이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일단 마음에 감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수익금이 들고 이제, 수익금이 예. 또 다 예, 그 전에 아이들을 우리의 위해서. 나라를 네. 위시해서 네. 이제 고통받는 아이들 벌써 용천에도 보내셨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다 쓰여지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동참을 하시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다니시는 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 또 권사님께 특별히 기도 제목이 따로 있는지 여쭤볼게요. 저는요, 그냥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이제 먹고 살 만큼은 됐으니까 마음이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예. 밥은 먹지만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제 빨리 안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이북에 있는 아이들 이번에 그 화상 입은 거 보면서요. 우리하고 똑같이 통역이 필요 없는 그냥 말하면 통하는 우리 아이들인데 걔네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의약품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그 아이 이북을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권사님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눈망울이 그 아이들 같이 그냥 맑으시죠? 그냥 사슴 같아요. 아, 진짜. 그래요. 하늘나라의 예. 소망을 두고 정말 지구촌 어디라도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 모시고 예. 오늘 그 나누는 사랑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바쁘고 사실 힘드신데 무례하게 아침 일찍 잘 안 나오시거든요. 기꺼이 나와주셨어요. 권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